지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연준이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스피드로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업도 3분기 실적 다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뭐 좀 중요한 건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잖아요. 3분기는 뭐 좋은 회사는 좋고 나쁜 회사는 나쁘고 뭐 그래서 가끔씩 이상하게 이제 놀래게 해서 막 주가가 빠지고 뭐 그 우리도 영향받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잘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정도는 뭐 잘 나왔다. 시장의 예측대로 나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 있었죠. 요새 사람들이 실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이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자꾸 신경을 쓰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물론이고 미국 주식도.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컨퍼런스 콜 끝나면 막 정리해서 이제 발표하고 뭐 이러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몇 개의 회사들이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바람에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제 4분기에 대해서는 시장을 나쁘게 걱정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금리가 고금리 상태로 너무 오래 유지됐기 때문에 4분기에서는 좀 어려운 실적들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4분기에 갑자기 크게 나빠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미국 주식이 뭐가 좋냐? 어디 뭐 이렇게 막 숨겨져 있는 미국 주식을 발굴해서 우리가 산다는 건 그건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결국 그것뿐이 없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이렇게 좀 중소형주로 돌기는 하지만 결국 이거를 묶어놓고는 미국도 답이 없다. 이건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 우리나라 그 이병헌 씨인가요? 배우도 이 영화에 출연했었잖아요. 황량의 무법자 7인데 여기서 유래된 말인데 어쨌든간 얘네들 빼고는 미국 시장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중에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한다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ETF도 그렇고. 자, 국내 주식 섹터 몇 개만 좀 점검하면 인터넷, 네이버랑 카카오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걔는 이제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셔야 돼요. 이제 고생이 회사의 문제인 고생도 있었고 또 이제 다른 건도 있었고 뭐 해서 두들겨 맞을 만큼 다 맞았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이제 여러분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수급이 개선되고 있어요. 10일 이평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방송 보신 다음에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더 나쁠 게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인터넷 플랫폼은 뭐냐면 자기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장터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새 잘 된다 그러면 그냥 가서 얹으면 이게 장사가 돼요. 그러면 지금 요새 얘기하는 뭐 게임 또 얹을 수 있는 거고 AI 관련도 갖다 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AI 뭐 어디 있는데 개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플랫폼은 그냥 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하게 얹을 수 있는 변화가 앞단에서 진행이 되면 얘네들도 스피드는 떨어지더라도 조금씩 개선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인터넷 플랫폼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삼성 보이러스 셀트로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는요? 제약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단위로 약을 만들어서 복제약을 만들어서 하는 시설은 세계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거 갖고는 시장에서 한두 번을 빼고는 주가를 강하게 밀기에는 동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만, 암, 치매 여기에 관련되거나 좀 벗어나면 제대열 관련 뭐 요 정도까지 확대해서 바이오는 좀 압축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대열이요? 네. 그게 뭔가요? 줄기세포 연구해갖고 어떤 장기를 뭐 회복시키거나 뭐 이런 거. 이건 뭐 추천 아닙니다. 뭐 차바이오 바이오텍이나 뭐 차바이오 연구소 뭐 이런 데가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는 건 아무래도 비만일 것 같아요. 비만, 암, 치매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자, 현대차, 기아, 자동차 섹터는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데 자동차는 제가 이제 수십 년 자동차를 매매해 봤지만 자동차를 매매하는 팁이 있어요. 자동차는 그냥 생각해서 먼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첫째,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돼요. 그래도 되는 게 자동차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을 확인했고 수급 라인이 살아나는 걸 확인하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데가 자동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선취매로 미리 가서 있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렵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자동차도 많이 팔아야 되는 문제, 네. 또 파는 거에 대한 마진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유럽에서는 자꾸 줄던데 그런 거를 총망라한 게 결국 실적으로 나올 거고 자동차는 그냥 딱 두 개입니다. 실적 수급 그것만 체크해서 하시면은 시장하고 역방향으로 투자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엔터 섹터는요? 엔터의 특징은 이게 이제 약간 키 맞추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딴 것들이 막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엔터는 왜 가만히 있었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엔터는 그 주변 산업하고의 얼라이언스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던 엔터주가 동력을 받아서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 그룹이 나왔는데 뭐 사전 판매가 뭐 음반이 많이 팔렸습니다. 이 정도 갖고는 세게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전체적인 산업을 흔들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라이언스 되는 게 있어야 돼요. NFT라든지 뭐 AR, VR에서 뭐 새로운 뭐가 이 엔터테인먼트하고 연동돼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튀어나올 때 오히려 동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보이실 때는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아주 정직하게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이니까 수급 라인 보시고 이거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 섹터는요? 건설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라든지 네옴시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꾸만 희망을 갖고는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많이 써먹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움직였고 저는 이제 건설은 약간 이런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건설을 중심으로 한 PF 이거 언제 터져 막 이런 문제잖아요. 안 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뭐 나쁘게 보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건설은 오히려 터지면 사세요. 금융하고 건설은. 왜냐하면 PF도 터지면 금융에 문제가 생겨서 일제히 건설과 금융이 폭락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장주 사세요. 금융과 건설은 그렇다고 해서 다 문 닫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교통정리가 큰 놈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네가 다 맡아서 수습해. 이거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지난번에 지방은행들 문제 생겼을 때 똑같은 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도 마찬가지. PF 터진다는 게 금융 쪽에 문제를 발생하는 건데 뭐 웬만한 금융사 뭐 몇 개가 뭐 저축은행 몇 개가 날아가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시다가 그게 터져서 문제가 돼서 쪽이 일제히 막 은행주 막 죽죽 빠지고 막 그러면 대장주 그냥 사세요. 그러면 결국 걔가 다 정리를 할 거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건설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전에 2024년 좋게 보신 조선 섹터는요? 조선은 뭐 저도 좋게 봐요. 다 좋아요. 뭐 삼성중공업도 좋고 뭐 대표적인 뭐 한국 뭐 조선해양 홀딩컴퍼니나 마찬가지 이런 것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조금 넓혀 보시면 기자재 쪽 반도체나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더 빨라요. STX 중공업이라든지 그렇게 좀 이것도 똑같이 조선 하나 매칭시키시는 게 어떨까. 자, 마지막으로 음식료 섹터는요? 음식은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호재일 가능성이 커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거는 미국 금리가 계속 높다는 거고 그럼 환율에서 달러가 조금 강한 상태가 유지가 더 된다? 그런 얘기는 이제 이게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는 수입 가격이 20 오르면 여기서 100 올리잖아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음식료는 그때까지 괜찮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글로벌 경제랑 이제 증시도 연동돼서 바로바로 움직이는데 미국, 중국, 일본 등 뭐 글로벌 경제 주의 깊게 보고 계신 거 계세요? 그냥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변화 그리고 금리 인하의 개시점과 속도 그거죠. 그게 다예요. 거기에 이제 뭐 좀 곁들인다면 중국의 그 부동산 관련된 금융의 문제가 언제 터지나 안 터지나 도대체 중국은 저걸 어떻게 막을 건가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일 큰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하고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개시점과 속도 뭐 이런 거고 일본은 뭐 이제 엔저이 때문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을 보면 한 1200, 뭐 90원 후반대 중반 뭐 이던데 내년에 금리 인하도 어쨌든 있을 것 같은데 환율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의 금리 인하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한 상태에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미국 금리 인하가 말씀드린 대로 뭐 3월에 개시점이 되느냐 아니면 또 상반기 중에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정도의 수준이 그냥 유지되지 않을까.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으면 금리 인하 개시점이 땡겨진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채권금리, 국채금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국채금리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 개시점까지는 흔들흔들 하면서 변동성 주면서 하는데 크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지금 수준이 그냥 흔들거리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금리가 떨어져야죠.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반응이 크게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국 수출 데이터는 좀 어떨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2개월 연속해서 이제 수출이 늘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근데 이거 늘어야 돼요. 무역 수지 개선이 없이는 이게 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데 그게 더군다나 국부라는 게 어디서 생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눌 거냐 막 분쟁하고 데모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무슨 국부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국부가 생긴다는 거는 우리는 무역에서 이제 돈을 벌어들여야 돼요. 뭐 기타 뭐 다른 수지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역 수지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적자폭이 뭐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조금 시장이 힘들 것 같다. 또 외국인들도 그런데 계속 살 리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무역 수지 전체가 나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잘 됐다. 그럼 그쪽 관련된 것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요새처럼 딱 골라서 반도체 이러면 그것만 사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 2024년에는 종잣돈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있다면 좀 어떤 주식 사모아 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전편에서 드렸던 뭐 제가 2024년 유망하게 보는 것들을 잘 찾아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뭐 금리 인하를 겨냥해서 뭐 길게 보고 채권 사셔도 되고 요새는 뭐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정말 그렇게 돼서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것도 뭐 고려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성격인데 웬만하면 뭐 좀 공격적이지 않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되지만 공격적이신 분은 뭐 일부 비트코인 사시는 것도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좀 리즈너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나 그럼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 어디를 좀 해야 될까요, 내년에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머징이 더 빨리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뭐 종목의 차이에 있어서 많은 거니까 그냥 좋으면 미국 주식도 좀 하시고 한국 주식도 하시고. 자, 그럼 2024년에 좀 돈은 어디로 움직이고 부유시장은 뭐가 있다 보시나요? 돈이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역시 갈 수 있는 거는 주식이나 부동산밖에 없고 부동산보단 주식시장이 조금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좀 주식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거는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인플레이션의 흐름. 과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CPI 매달 체크해야 되고 이런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스피드로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냥 첫째도 수급, 둘째도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급을 하는데 좋은 주식 무조건 수급이 나빠도 오른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나쁜데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도그마에서 좀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내가 처음 살 때의 생각하고 틀려지고 있다 하면 그건 팔아야죠. 거의 이데올로기 같이 막 주장할 필요는 없다. 저희 시청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을까요? 내년에도 비투는 안 됩니다. 비뜯어서 하는 거는 정말 안 됩니다. 근데 뭐 주변에 보면 진짜 많으세요. 뭐 말려도 그런 게 어딨냐. 이게 먹을 때 먹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주식 투자 하시려면 빚만 안 지면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B2만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2024년에도 B2 좀 하지 마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그래야 또 몇 달 후에 다시 또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 뵙고, 예. 알겠습니다. 작가님과 또 한 6개월 뒤쯤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한태구 작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